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 리터러시 융복합대학의 김보경 교수입니다. 우리는 언론을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말을 하죠. 언어적인 의미로는 사실에 근거한 말과 주장을 통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텔레비전 방송국과 종이 신문사 같은 기관을 가리켜 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언론의 범위는 한층 넓어지고 종류도 다양해졌죠. 인터넷 언론, 탐사보도 전문 언론, 1인 저널리스트 외에 수많은 미디어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뉴스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말과 주장을 전한다고 해서 모두 다 언론이 되는 것은 아니죠. 뉴스를 흉내낸 거짓 정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 뉴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이런 수많은 불량 뉴스들을 생산해내면서 언론은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언론의 고개를 돌린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뉴스 기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나쁜 뉴스를 의식적으로 보고 가짜 뉴스를 구별해내는 능력, 이것을 기르는 것이 바로 뉴스 리터러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뉴스를 의식적으로 보고 읽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뉴스 읽기 첫 번째, 뉴스 가치를 알자입니다. 자, 뉴스 가치란 어떤 정보가 뉴스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속성을 말합니다. 언론학자들은요, 언론에 보도될 만한 뉴스 가치로 사회적 중요성, 공익성, 영향력, 그리고 특이성을 꼽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뉴스 기사를 통해서 한번 뉴스 가치를 분석해 볼까요? 자, 2015년 의학전문대학원 폭행 사건. 남자친구에게 4시간 동안 감금당한 여학생이 폭행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전화를 성의 없게 끊었다는 것이 잔혹한 폭행의 이유였는데요. 검찰은 이에 대해 남학생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지만 1심 법원은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합니다. 이에 대중은 분노하죠. 또 학교는 연인 사이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면서 남학생과 마주치지 않게 수업 시간을 조정해달라 하는 여학생의 요청을 거부했고 여론이 거세지자 남학생을 제적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사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데이트 폭력을 연인 간의 다툼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우리 사회의 악습, 그리고 이 악습에 동조한 재판부와 학교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이 사건이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서 사회적 중요성과 공익성을 띤 그런 뉴스가 되었던 것이죠. 자, 뉴스 가치가 높은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시겠어요? 2014년 재벌의 갑질과 권력층의 민낯을 보여준 땅콩 회항 사건, 가혹한 선고문과 군대 내 일상화된 폭력을 보여준 윤일병 살인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하면서도 특이한 사건으로 대중의 분노를 이끌어낸 뉴스였죠. 자, 이렇게 정보를 뉴스로 바꾸는 과정, 게이트키핑 과정에서 뉴스 가치의 중요성과 특이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팩트 발굴과 취재가 수반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가치가 조작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뉴스 소비자들의 뉴스 가치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자, 뉴스 읽기 두 번째는 사실과 다른 뉴스입니다. 사실과 다른 뉴스로 오보, 조작, 그리고 보도 사진의 조작, 무보도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언론 역사상 최악의 오보로 기억됐던 사건, 먼저 한번 보시죠. 수많은 언론사가 집단적으로 오보를 냈던 세월호 참사 보도, 언론이 앞다퉈서 내보낸 전원 구조 속보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리고 평범한 시민을 아동 성폭행범으로 둔갑시켰던 대형 오보 사건도 있었고요.
정정 기사를 내긴 했지만 이미 그 일반인은 성폭행범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뒤였습니다. 자, 하버드와 스탠포드 대학교를 동시에 입학했다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천재소녀 오보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오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속보와 특종에 대한 경쟁을 꼽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자의 선입견과 능력의 부족, 또 뭐 거짓 제보로 인한 것들도 있지만 가장 큰 오보의 원인을 꼽자면 이러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이 뿌리내리지 못한 우리나라 언론의 윤리와 관행,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취재원들에게 교차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 자체를 강조하는 선진국의 언론을 보면은요,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오보가 적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과 다른 뉴스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바꾸는 조작 보도입니다. 자, 1980년 워싱턴 포스트의 제니 쿡 기자는 마약에 중독된 8살 흑인 소년의 이야기, 지미의 세계에서 가난과 범죄가 일상이 된 빈민가에서 고통받는 어린이의 삶을 그립니다.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면서 퓰리처상을 받게 되죠. 그러나 기자가 모두 날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연히 상은 반납을 하고 이 기자는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의도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기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 사실을 지어내거나 과장하는 경우, 네, 이러한 조작은 보도의 사진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의 최초 사진은 보도 사진이죠. 여행객이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신문마다 보면 사진의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자, 연합뉴스 사진이 원본이었는데요. 원본 사진에 비해서 다른 사진들을 보면 좀 더 시커멓고 마치 전쟁터를 방불하게 할 만큼 어두운 느낌을 줍니다. 자, 이 사진은 북한에 대한 어떤 비판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언론이 임의로 포토샵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보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보도 사진 역시도 뉴스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손질하는 것은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는 조작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또 사실과 다른 뉴스 세 번째로 중요한 사실을 전하지 않는 무보도. 무보도 역시 왜곡 보도에 해당합니다. 자, 1980년 5월 광주에서 참혹한 민간인 학살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언론은 일제히 침묵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21세기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정치 권력 앞에서 침묵했던 언론들이 이제는 거대 권력인 자본 권력 앞에서 침묵을 합니다. 막대한 광고를 주는 기업의 비리나 불법 행위 또 산업재해 같은 기업의 불리한 사실들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실과 다른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뉴스 읽기 세 번째, 사실과 의견입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자. 네, 우리나라 언론은 이 사실과 논평이 상당히 어지럽게 좀 뒤섞여 있습니다. 자신의 이념에 맞는 사실만을 강조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중요한 사실을 축소하거나 또는 누락시키기도 합니다. 한쪽 입장으로 과도하게 편향된 그런 해석을 통해서 재구성된 사실만을 기사화하기도 하고요. 또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떤 두 가지 사실을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결하는 소위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이런 악마의 편집을 하기도 합니다. 자,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2015년에 추진된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놓고 언론의 보도가 극단적으로 엇갈립니다.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는 새 국정교과서가 균형 있는 역사관을 보였다면서 높이 평가한 반면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해온 진보 성향의 한겨레는 친일 세력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라면서 혹독하게 비판을 하죠.
자, 이렇게 같은 교과서를 놓고 극명하게 다른 보도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정파성을 띠는 정파적 언론들은 시민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으로 우리 사회를 극단적인 갈등으로 치닫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 읽기 세 번째,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라 였고요. 자, 이제 네 번째는 이데올로기와 프레임입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가치관 또는 뭐 사고방식, 신념 체계를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요. 이 이데올로기는 세상을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에 맞게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뉴스에 숨어 있는 이데올로기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언론이 노동조합의 파업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대체로 부정적이죠. 뭐 대기업이나 금융권 노조가 파업을 하면 귀중노조의 밥그릇 챙기기라면서 비난하고, 지하철이나 버스 노조가 파업을 하면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다. 장기간 파업으로 수출에 직격탄을 날렸다라면서 헐뜯습니다. 자, 집회 시위에 관한 보도에도, 그리고 또 재벌에 관한 보도에도 이런 이데올로기들은 숨어 있습니다. 자, 이데올로기와 함께 언론이 뉴스를 통해서 이 이데올로기를 주입할 때 활용하는 전략이 바로 프레임을 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인식의 틀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 강남역 살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 이 강남역 살인 사건을 놓고 벌어진 프레임 갈등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진보 언론은 이 사건을 대표적인 여성 혐오 범죄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 차별이 만연한 사회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결과라면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 문제를 성찰하는 데 보도가 집중이 됩니다. 반면에 보수 언론은 범인이 정신질환을 알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을 개인적 일탈로 규정하죠.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 속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문제가 강조가 되고, 여성 차별 문제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배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언론은 프레임을 통해서 다양한 현실의 측면 가운데서 특정한 측면을 선별적으로 부각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다른 측면들은 배제하거나 축소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임입니다. 자, 뉴스 읽기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콘텍스트 읽기입니다. 자, 텍스트와 콘텍스트 그리고 언론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인 물타기와 갈라치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텍스트가 무엇일까요? 자, 이 사례를 보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언어에는 텍스트 이외의 콘텍스트가 포함이 되는데요. 부모가 아이에게 공부해 라고 했을 때 이것은 텍스트죠. 그런데 이 말을 어떤 상황에서 했는가가 이 말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만일 낮에 했다면 당연한 말이 될 수 있지만 밤 12시에 했다면 의미가 좀 달라지죠. 지독한 부모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밤 12시라는 상황이 바로 컨텍스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쉬우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뉴스도 텍스트와 컨텍스트로 구성이 됩니다. 텍스트와 콘텍스트가 결합해서 바로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미디어는 이러한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방법들을 통해서 중요한 폭로를, 중요한 사실을 묻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프레임을 전환시키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뉴스 소비자가 조심해야 되는 물타기 수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3년 12월 10일 고려대학교 학생 주현우 씨가 학교에 붙인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대자보. 이 대자보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죠. 이후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대자보 붙이기 열풍이 불었고요.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언론은 이 주현우 씨가 진보정당인 노동당 당원이다라는 사실을 등장시키면서 정치권과 연계된 운동권 학생들의 작전에 의한 선동글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런 관련 기사를 싣기 시작합니다. 자,
자, 바로 이 보도를 보면 메시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제기한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 자, 이게 대표적인 물타기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만 놓고 보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특정한 컨텍스트, 맥락을 통해서 언론이 원하는 어떠한 의미를 생산해내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인류 역사상 최고의 생산성과 풍요로움을 선물한 자본주의, 네, 무한 경쟁과 물질 만능주의라는 해악을 함께 가져오면서 이것은 언론에 있어서도 언론의 공적 책임이냐 또는 수익 추구냐라는 두 얼굴의 야누스 언론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쁜 뉴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자, 이 기사 보시면요. 2008년 경향신문,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대형마트 계산원과 판매원들이 허리디스크와 같은 건강질환에 시달린다는 보도를 통해서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이라는 캠페인이 전개됐고요. 2017년 10월 뉴욕타임즈는 헐리우드의 거물 영화 제작자가 수십 명의 여배우와 부하 직원들을 성추행했다라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미투 캠페인이 미국을 넘어서 지구촌 전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1991년에는 아사히 신문 17살 때 일본군에 끌려가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할머니의 고백을 보도해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뉴스를 읽는 방법 5가지를 소개를 해봤습니다. 뉴스의 가치 판단, 사실과 다른 뉴스, 오보, 조작, 보도사진, 무보도, 그리고 3번째 사실과 의견, 4번째 이데올로기와 프레임, 5번째 컨텍스트 읽기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연스럽게 접했던 뉴스 속에 어떠한 작동 원리와 의미가 있는지 지금까지와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뉴스를 봤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뉴스를 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면 어떤 뉴스를 만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기자만 뉴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뉴스의 주인공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자, 뉴스가 또 언론이 서로의 이기심을 조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위해서 대화하는 그런 공동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뉴스를 실현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뉴스 소비자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뉴스 리터러시, 뉴스 읽기를 통해서 리터러시 능력을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